3월 20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서며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습니다.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착공이 전월 대비 10.7% 오르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캐나다 2월 CPI가 전년 대비 2.8%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 중이라며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5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새 임기 이후 첫 해외 방문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과 이란으로부터 상하수 시설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며 50개 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제유가가 83달러대로 올라서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난이 부각 중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0.83%, 나스닥 0.39%, S&P 500 0.5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빅스 지수 전장 대비 3% 급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장 대비 0.94%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홍성진입니다. 대망의 3월 FOMC 회의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엔 연준의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발표되는 만큼 연내 회의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연준과 파월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회장이 매파적으로 돌아설 경우에 증시와 또 채권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강 초반의 약세를 딛고 3대 지수 모두 양전에 성공한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둔 만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섹터별로 보시면 오늘은 엔비디아가 1% 이상 상승한 반면 AMD는 5% 가까이 급락했고요. 또 테슬라는 전일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170달러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증시 상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작합니다. (3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동부 시간 기준 오전 11시에서 12시를 기점으로 투자 심리가 반전되며 하락하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섹터별로도 짚어볼까요? 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에너지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11개 섹터 중 에너지 섹터가 1%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유일하게 커뮤니케이션 섹터만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의 시선은 엔비디아의 GTC를 향해 있는데요. 어제 블랙웰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GPU 플랫폼 및 블랙웰 B200을 공개했습니다. AI 가속기인 GB200도 공개했는데요. 이후 글로벌 IB들은 낙관적인 투자 의견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번스타인은 기존의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장 초반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만한 놀라운 발표는 없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반전은 동부 시간 오후 12시 30분을 기점으로 일어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GTC 2일차인 간밤 CNBC-TV와 인터뷰를 가졌고요. 또 월가 분석가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를 통해 엔비디아의 가격 전략을 옹호했고요.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매년 2,500억 달러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엔비디아는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엔비디아 1% 올라서 마감했고요. 한편 이날 젠슨 황 CEO는 삼성전자 HBM을 현재 테스트 중이며 기대가 크다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메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엔비디아가 새로 발표한 B200 칩이 올해 말 인도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쟁사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AMD 그리고 인텔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AMD는 장중 6% 넘게 밀렸는데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을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 저력을 넓혀가자 경쟁사들이 압박을 받을 거란 분석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젠슨항 CEO가 AI 시장의 TAM, 즉 시장 규모와 관련된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발언이 없자 일종의 실망감이 형성됐습니다. AMD 장 후반 들어 낙폭을 줄이고 4.84%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하방 압력에 더해 인텔은 전일 니케이의 단독 보도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케이는 소식통을 인용하며 인텔과 TSMC가 각각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하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력사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현지 투자를 연기했기 때문인데요. 인텔은 1.5% 밀렸고요. TSMC는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반등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반도체주들은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0.94% 밀렸습니다. M7 종목들은 이날 선별적인 흐름을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 전 CNN 앵커인 돈 레몬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케타민 복용에 대해 언급하며 오너 리스크가 일부 부각됐고요. 따라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업으로 구글에 인수된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AI 사업부 책임자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술레이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부사장 겸 AI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AI 서버 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오늘장 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약 2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200만 주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하락했는데요. 회사는 조달된 자금을 재고 구매, 제조 능력 확대,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입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관련주 짚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이날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한때 6만 3천 달러까지 밀리는 등 약세를 보이자 함께 동반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간밤 0.8% 올라 지난 2월 22일 이후 최고 수준에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던 건 홈디포, 맥도날드, 애플입니다. 홈디포는 미즈호가 매수 의견을 부여하고 목표 주가를 415달러로 제시하자 상승했는데요. 올해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며 실적이 바닥을 찍을 거란 가능성에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2% 올라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폭수를 보였습니다. 맥도날드는 CEO인 크리스 캠프진스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1.5% 오르며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백화점 체인이죠. 노드스트롬의 경우 창립 일가가 기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노드스트롬은 따로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비공개 전환 기대감에 9% 올랐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 체인이죠. 메이시스는 현재 회사 매각을 두고 아크하우스 그리고 브리게이드와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간밤 실사를 위해 장부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따라서 매각 기대감이 커지며 장중 4%까지 올랐으나 장 후반 들어 상승폭을 축소하고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실적을 공개한 샤오펑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펑은 지난 4분기에 1.51위안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97위안의 주당 순손실을 예상했는데 비용 절감 등으로 마진이 개선되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차량 판매 수익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호실적의 뉴욕에서 한때 3% 넘게 올랐으나 상승폭을 줄이고 0.7% 올랐습니다. 제약회사들은 현재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캐나다 회사인 퓨전 파마슈티컬을 2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전했는데요. 퓨전 파마슈티컬은 방사성 의약품 회사로 암세포를 직접 타격하는 차세대 방사성 접합제를 개발 중이고요. 현재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최신 치료법의 중간 단계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월가에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입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GTC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게이민들의 축제 GDC 202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GDC 2024. 매년 게임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동향에 대해 탐구하며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컨퍼런스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어제 개막한 GDC는 오는 22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보다 참여 인원이 2배가량 대폭 늘어난 GDC 2024의 이모저모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GDC에는 2만 8천 명의 게임 개발자들과 700명 이상의 연사, 1,000개 이상의 세션이 준비돼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를 살펴보자면 먼저 서밋 세션이 마련되는데요. 이곳에서 특정 게임 개발 분야와 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커뮤니티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커리어에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주제로는 레벨 디자인, 아트 디렉션, AI, 사용자 경험 UX가 다뤄질 예정인데요. 다음으로 워크숍은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과 사고 능력을 가르치는 세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코어 컨셉 프로그램은 게임 개발의 6가지 필수 요소를 다루면서 게임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게임 커리어 개발 콘텐츠 등 다양한 세션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 올해 GDC에서 주목할 점은 게임 업계들이 GDC를 채용의 장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정책은 이어졌죠. 게임 관련 기업들에서도 인원 감축을 시행했었는데요. 이번 GDC의 이벤트 디렉터 스테파니 호킨스에 따르면 GDC 2024에서는 다양한 커리어 개발 세미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 개발사가 인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메타, 닌텐도, 로블록스, 삼성 등이 비즈니스 미팅룸을 마련해 잠재적인 게임 분야와 인재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올해는 바로 생성형 AI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게임 트렌드가 키포인트입니다. 작년 GDC만 해도 챗 GPT가 출시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도 물론 생성형 AI 기술이 주목받았지만 이번 GDC 2024에는 급속도로 발전한 게임 개발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많은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구글에서 선보이는 기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은 GDC를 앞두고 이미 자사 딥마인드를 통해 인간과 3D로 소통하며 게임하는 AI 심화를 공개했었는데요. 또 AI 서밋에 참여해 사회적 추론 게임 늑대 인간의 NPC들을 거대 언어 모델로 개발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픈 AI와 애저 기반 AI를 선보이는데요. 게임 그래픽을 제작하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AI 사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핵심 게임 개발 사업 엑스박스가 있죠. 엑스박스는 AI 전문 기업인 이널드 AI 그리고 유니티와 함께 언어 모델과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법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게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RTX 리믹스와 생성형 AI를 통한 게임 현대화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게임의 필수 요소를 할 수 있는 고해상도와 향상된 렌더링을 제공하고요. 이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고전 게임을 리마스터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는 자사 AI 게임 엔진 진엑스를 소개합니다. 절강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머신러닝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 모터너브도 공개하고요. 가상 3D 화면을 자동으로 생성해 콘텐츠 제작 시간을 줄이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도비에서도 자사의 차세대 크리에이티브를 어도비 서브스턴스 3D에 생성형 AI 기술인 파이어플라이를 탑재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를 통해 게임 개발자들은 3D 텍스처링 및 이미지 생성 작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요. 디자이너들은 획기적으로 향상된 시각 특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GDC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3D 콘텐츠 제작 기술을 소개하며 아바타 자동 설정 모드와 텍스처 생성기를 공개했습니다. 3D 신체 메시를 사용자가 바로 애니메이션화된 아바타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게임 AI 시대를 증명하듯 유니티가 2024 유니티 게임 업계 보고서를 GDC에서 공개했습니다. 유니티는 보고서를 통해 게임 개발자들이 지난해 지속적인 경제 역풍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용 절감을 통해 예산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늘리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조사에 참여한 개발자 71%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툴을 이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멀티플레이어 및 플랫폼 게임에 더 투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멀티플레이어 게임 규모는 2021년 이후 40% 증가했는데요. 작년에도 이 분야 매출이 10% 늘어났습니다. 한편 보고서를 발표한 유니티의 전망도 괜찮습니다. 지난해 6월 AI 게임 개발 플랫폼인 AI 마켓플레이스를 공개하며 주가가 급등했지만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주가 상승이 주춤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 전체 직원의 25%를 감축하고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에서 내년까지 생성형 AI를 도입한 게임 출시가 본격화할 전망이기 때문에 유니티의 상승 여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GDC에는 당연히 우리 기업도 참가합니다. 대표적으로 넥슨과 위메이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넥슨은 자체 글로벌 NFT 게임 생태계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를 넥스페이스라는 프로젝트로 공개합니다. 이에 대해 GDC는 게임 개발자들과 관련 분야 기자들이 투표를 통해 게임 개발자 초이스 어워드도 개최하는데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브가 올해의 게임과 최고의 데뷔 게임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이브는 닌텐도 게임 매출 상위권에 오르고 2023년 최고의 스위치 게임으로도 선정됐었는데요. 위메이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함께 국내 기업 중 유일한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와 기대작인 나이트 크루에 대해 선보입니다. 글로벌 게임 전문가들이 한데 모이는 GDC 2024, 역시나 주인공은 AI입니다. AI로 게임 개발 과정이 빨라진 데 이어 결과물까지 최상으로 얻고 있는데요. 경제 침체기 속에서도 게임 개발자들의 열정과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이었습니다.